독서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너무 여기 계신 분들 독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인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예. 잠깐 3시간, 4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사는 거잖아요. 15,000 주고. 제가 사실 책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제가 보통 30권 정도를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30권을 분석해요. 30권 분석하는데 처음에 볼 때랑 뒤로 갈수록 책을 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냥 30권, 예를 제가 리더십을 30권 본다. 탈무드를 30권 본다. 그 다음 부모교육을 30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내가 부모에 대한 그런 책이라는데 리더십의 책을 제가 좀 생소하니까 많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사람이 이게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또 이제 뒤로 갈수록 책이 반복되는 게 자꾸 생겨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책이 빨라지는 거죠. 30권을 보는데 처음에 한 권을 볼 때는 내가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걸렸다지만 두 번째 책, 다른 책을 볼 때는 일주일 안에 3일이 되고 그 다음에 2.5일, 2일. 마지막에 여러분 30권째 책을 비슷한 종류의 책을 본다. 30권째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만큼 내가 단시간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고 그건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야기 아까도 나왔지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내 앞에 있는 아이에게 집중한다. 이거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 젊은 친구들 정말 머리 좋고 하는데 제가 좀 가장 아쉬운 게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해요. MZ 세대들이. 그래서 팀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직급이 있으니까 간부인데 이게 보면 계속 카톡을 보고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 회의에 집중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장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애들이 회의하는데 아이디어 많은데 집중하지 않는 아이. 스마트폰 계속 카톡 보고 인스타 조금이라도 지루하면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인인데도 중독돼 있는 거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러거든요. 회의 때 다 핸드폰 좀 덮어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건 비단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까 스마트폰 본다고 아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온갖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과몰입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과몰입 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다 좋은데 아까 이제 뭐 책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좀 그거를 하시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 보고 스마트폰 보지 마라? 하지 마라? 아이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스마트폰 놓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본다? 아이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일단 줄이셔야 돼요. 아니면 저는 이 부분 더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쓸지를 부모가 아까 제가 대학교 정하라고 하듯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몇 회냐, 하루에 몇 회냐, 주말에 몇 회냐, 몇 시간이냐 구체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어떤 아빠는 그래 애들 할 수도 있지 좀 해. 근데 엄마는 안 돼. 너 몇 시간 해. 그러면은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먼저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점검해 보시고 배우자와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스마트폰 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큼 쓰는지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걸 나는 인정하고 나는 사장님 시대에 스마트폰은 필요하다고 봐. 아이한테 빨리 얼려부터 되는 거 좋아해. 그럼 그걸 배우자를 설득하세요 본인이. 아이 스마트폰 부재는 풀어주자고. 이제 그런 시대라고. 배우자가 오케이 하면 아이를 그냥 프리하게 놔주시는 거죠. 나는 스마트폰 반대야. 와이프는 근데 해야 돼.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얼마만큼 핸드폰을 써야게 만들지를 부부가 먼저 정하셔야죠. 아까 인서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서울에 서영고, 서서관, 중교시, 동고농이냐 아니면 지방 거점대까지 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대까지 갔으면 좋겠다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부부가 계속 컨센서스를 하면서 꼭 대학교를 어디에 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쓸 건지를 계속 부부가 고민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팀원에 대해서 계속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공통된 시간, 공통된 스탠스로 계속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응해 줘야지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내 앞에 있는 아이에게 집중하는데 이거는 또 제 생각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야 나는 스마트폰 애 써도 돼 게임해도 돼 뭐 나중에 내 애가 프로 게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먼저 정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걸 어느 정도 허용할 거냐가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그 수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혐오 사회를 혐오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요즘 좀 뭐 그 세대 간 갈등 뭐 이렇게 막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막 나이 드신 분들 틀딱충이라고 그러고, 막 뭐 한남이라고 그러고, 김치녀라고 그러고, 또 막 뭐 급식충이라고 그러고, 막 대한민국 사람들 다 지금 벌레가 됐잖아요. 다 충이 붙어가지고, 뭐 맘충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 너무 혐오 사회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린 거고, 다이어리는 제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린 거죠. 시간관리를 통해서 일과 가정 모두를 잡는다 말씀드리고,